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로 전쟁, 파괴 등이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파괴했고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파괴하고 한국은 다시 복구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정말 많은 나라들을 침략했고 많은 것들을 파괴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제는 경복궁의 90% 가까이를 파괴했고 그 자리에 조선총독부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본이 세운 조선총독부를 무너뜨렸고 지금은 경복궁 복원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파괴됐고 우리는 다시 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이 파괴하고 한국이 다시 세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이자 동양에서 몇 남지 않은 19세기 호텔 중 하나인 래플스 호텔은 1887년 문을 열었고 서양인들에게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래플스 호텔은 싱가포르 정부가 국가기념물로 지정한 싱가포르 주요 건축물 중 하나인 굉장히 고급 호텔입니다. 세계적인 칵테일 싱가포르 슬링도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보통 숙박비가 최저 150만원 정도 합니다. 현재 코로나 시국이라서 100만원 이하로 세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래플스 호텔은 최초 1830년대 초반 해안가에 위치한 개인 소유의 주택으로 시작했습니다. 1878년 찰스 에머슨 박사가 임대해서 에머슨의 호텔로 사용되다가 1883년 박사가 사망하자 호텔은 문을 닫았고 1823년에 개교한 싱가포르에서 제일 오래된 명문 학교인 래플스 학원에서 인계해서 1887년 7월 에머슨 박사가 맺은 계약 만료일까지 활용했습니다. 첫 임대가 끝나고 주인인 모하마드는 이 건물을 사키스 형제에게 다시 임대해 이 작은 호텔을 하이엔드 호텔로 바꾸려는 시도를 합니다. 몇 달 뒤인 1887년 12월 1일 호텔은 객실, 십실과 함께 개장을 합니다. 위치도 주변 해안가와 가까웠고 높은 기준의 서비스와 숙박시설은 부유한 고객들 사이에서 크게 유명해졌습니다. 호텔을 세운 후 10년 뒤 건물 3동을 증축합니다. 몇 년 뒤 리젠트와 S&W의 설계를 의뢰해 본관 자리에 새 건물이 짓게 됩니다. 1899년에 완공된 본관은 당시 얼마 안 되는 최신 기술을 사용해 건설한 건물이었습니다. 당시의 최신 시설 중 하나는 천장에서 돌아가는 실링팬이었고 전기를 이용한 조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래플스 호텔은 각종 편의시설과 객실들을 넓혀가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31년에 대공황이 터지고 운영을 맡고 있던 사키스 형제는 33년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해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래플스 호텔 유한회사라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터지고 일본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파괴의 역사도 시작됩니다. 말레이 반도에서 싱가포르까지 밀린 영국군은 래플스 호텔에서 최후의 항전을 했으나 포위돼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가 일제의 소나기에 넘어가면서 래플스 호텔은 쇼난 료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당합니다. 45년 영국 해군이 호텔을 탈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300여 명의 일본군이 호텔 안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포위당한 일본군은 수류탄을 터뜨려 모두 자살하게 됩니다. 이때 래플스 호텔 본관과 수많은 시설들도 파괴되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호텔 탄생 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7년 싱가포르 정부는 래플스 호텔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하지만 오랜 세월과 일본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낡고 파괴된 곳이 많았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건물 뼈대를 그대로 남겨둔 채 최대한 과거 모습 그대로 복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보급 건물을 공사한다는 부담감에 더해 결정적으로 당시에 설계 도면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복원을 잘못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 많은 건설사들이 호텔의 개축 공사를 꺼려했습니다. 건설 기술이 높다는 일본과 서양의 수많은 건설사들조차 모두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외면하는 공사를 하겠다고 나선 단 한 군데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건설사는 바로 쌍용건설이었습니다. 쌍용건설은 오래전부터 동남아에 진출해 나름의 인지도를 쌓고 있었지만 일본과 서양 건설사에 의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쌍용건설은 확실한 판올림 디딤돌이 필요했고 레플스 호텔 복원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건설사가 외면하는 상황이라서 싱가포르 정부도 쌍용건설에게 프로젝트를 맡기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따낸 쌍용건설이 가장 처음 한 일은 호텔의 과거 모습을 최대한 많이 찾는 것이었습니다. 쌍용건설의 직원들은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태국과 말레이시아까지 건너가 일본이 파괴하기 전 화려했던 레플스 호텔의 모습을 찾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심지어는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는 노인들까지 수소문해 사소한 이야기까지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결과물은 놀라웠습니다. 쌍용건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6개 동 104개 객실로 과거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한 채 현대적 디자인으로 복원했고 호텔의 역사관과 명품관 등 상가 건물 4개 동을 신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쓰인 예산은 당시 돈으로 1억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복원을 이뤄내자 싱가포르 정부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업계까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여 만에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자 싱가포르 현지에서 쌍용건설의 입지는 하늘 높이 치솟게 됩니다. 쌍용건설의 명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1년 쌍용건설은 입지의 정점을 찍는 건축물을 시공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역사상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수주한 단일 건축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입니다. 전 세계 14개 시공사가 경합해 4개의 시공사가 싱가포르에 초청됐습니다. 그중 2곳의 시공사는 시공 방법을 찾지 못해 중도에 포기했고 한 곳은 공기 단축 방법을 찾지 못해 탈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쌍용건설은 이 프로젝트를 2년 만에 완벽하게 성공시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건물은 바로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건물 3개 동 최상층을 연결하는 매우 높은 난이도의 디자인을 성공시킨 쌍용건설은 세계적 건설사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레플스 호텔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고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증샷 명소가 됐습니다. 일본은 전쟁과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파괴했고 지금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파괴한 것을 훌륭하게 다시 지었습니다. 일본인이라면 별거 아닌 건물 복구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의해 수많은 파괴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